다시 비하인드 더 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론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론 씨, 잘 지내시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건 그때였죠. 당시 두 개의 큰 견인차 유튜브 채널이 테네시 토우쇼와 War of the Fallen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저희는 소셜미디어 영향력으로 특별 게스트로 초대됐습니다. 재미있게도 시작 전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 장비에서 미디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빰! 저게 바로 우리가 두 업계 거물로서 처음 만난 순간입니다. 토타임스의 캐롤 덕분에 처음으로 함께하게 됐죠. 네, 그걸 취재하러 초대받은 건 정말 영광이었어요. 물론 어차피 저는 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타우타임즈와 박물관이 우리 둘 다를 초대했죠. 그리고 브라이언도 초대했어요. 하지만 그 주말 정말 즐거웠어요. 진심으로요. 아, 그게 그 주말이면 어이쿠 실수였네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스튜디오 작업이 점점 골치 아파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바로 스크린샷을 띄워보려고 해요. 이것은 유튜브에서 Bad Bass Towing이 처음 시작할 때의 스크린샷입니다. 영상 하나에 댓글도 달았고 그땐 이미 최고 유튜버였던 것 같아요. 저도 7, 8년 전에 채널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론프렛을 한번 봐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척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인 줄 알았죠. 그런데 당신을 찾아보니까 역시나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댓글로 안녕하세요 형님. 당신이 하는 일 정말 좋아요. 저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라고 남겼어요. 그리고 그땐 이미 구독자가 얼마나 많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7년 전에 구독자가 몇 명이었나요? 아, 세상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미 조회수가 많은 영상도 몇 개 있었으니까 구독자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한테 친절하게 답장해 주셔서 정말 멋졌어요. 유튜브 시청자는 스크린샷 오버레이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네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신은 정말로 진심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알렉스랑 저는 뒤에서는 욕도 하고 엄청 비꼬고 어둡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테네시 영상에서 말했듯 당신은 문자할 때도 욕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시골 인심처럼 순박하고 친절해요.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일게요.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게 진짜 칭찬이에요. 진짜로 착한 사람을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대해서 말하자면 왜 시작했는지 알아요? 그냥 재미로 시작했어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마다 친구들이 제 직업을 멋지게 봤고 더 넓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은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했나요? 솔직히 말하면 제 아들이 한번 해보라고 부추겨서 시작하게 됐어요. 에단이요? 유튜브는 네, 에단 덕분이었죠. 그때는 유튜브가 아직 초창기였어요. 이선이가 아빠, 이거 진짜 초기에 시작해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엔 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모든 작업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사진에서 영상으로 바꿨어요. 기록이나 보험 등 모든 목적으로요. 그리고 영상 촬영과 유튜브라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됐죠. 우리가 하는 일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그냥 이 거대한 연못 속의 작은 물고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채널도 발전했고 다양한 것들을 보여줬죠. 여러 번 묵음 행사도 했고 누군가를 도운 적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견인 박물관을 돕고 서행하고 비켜주세요 캠페인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제게 이건 그런 의미가 된 거죠. 제 영향력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좋은 것, 깨끗하고 건전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재미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의 위험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싶어요. 특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비켜가라는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저희가 주로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로를 다시 확보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렉스와 저는 항상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저희가 유명해진 이유는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지만 로스앤젤레스 항구 근처 고속도로에서 단일 또는 다중 차선에 차량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TV 프로그램에서 도로를 막는 건 선택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 법은 미국 50개 주 모두에 적용되며 속도 줄이고 차선 비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이 더 강력하게 집행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특히 사람들이 그냥 너희는 견인차 기사잖아. 그냥 도로만 빨리 열어.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차선을 하나 더 막으면 세크라멘토에서 더 오래 걸릴 거냐고 저를 압박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그리고 당신네 주에서는 그런 지원을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누군가가 댓글로 적어도 한 번은 경찰이 실제로 당신 영상에서 차를 천천히 몰지 않고 비켜주지 않은 사람을 단속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네. 저는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Somebody took 누군가 영상 일부를 잘라냈고 그 부분이 화제가 됐지만 제 영상은 아니었어요. 누군가 경찰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비켜가지 않은 사람을 잡으러 뛰어가는 장면만 잘라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여기저기 다 퍼졌죠.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었어요. 제 원본 영상, 그 잘린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공유하거나 재현한 것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영상은 아마 5천만, 6천만은 거뜬히 넘었을 거예요. 아, 맞아요. 저희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알렉스, 당신이 더 잘할 거예요. 지난 6달 동안 저희 지역에서 우리가 알기로 몇 명이나 사망했죠? 제가 알기로 두세 명이었던 것 같아요. 세 명인 것 같아요. 한 명은 트럭 가지러 왔던 사람이었죠. 평균적으로 틀렸다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견인차 운전사는 6, 7일마다 한 번씩 근무 중 사망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비율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서 일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 비해 견인차 운전사가 6대 1의 비율이에요. 고속도로 부서에서요. 6대 1입니다. 경찰관이 6대 1이고 견인차 운전사 사고 비율도 7대 1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빨간색, 파란색 경광등 등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주에서 허용하는 경광등이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고속도로에서, 우리는 반대편에서 일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고 현장에서 일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눈에 잘 띄기 때문이죠. 도로 옆에서 자동차나 트럭, 트레일러를 연결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보통 그때는 혼자 있고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누군가를 불러 차선을 지키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희는 자체 교통 통제 트럭이 있어서 거리가 가깝다면 그 트럭을 가져와서 교통 통제를 합니다.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트럭과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견인하는 동안 혼자 도로 옆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게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저나 알렉스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맞아요. 이런 업라이트 작업 중 체인 끊어짐 등은 통제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실제로 더 위험한 건 새벽 2시에 출동하는 트리플 AA 직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음주운전자를 상대하거나 펑크난 타이어를 고치거나 기름을 넣어주다가 사고를 당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10번 중 9번은 소형 견인 기사들이 그런 일을 당하죠. 저도 대형 견인 쪽에서도 여러 번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도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를 시작했고 그걸 제 채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라이바 중 일부를요. 물론 이건 몇 년 전에 했던 일입니다. 저는 무선 견인 라이트바와 견인 라이트바에 추가 비상등을 달았고 제 견인 라이트바에 비상 전멸등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견인차를 세미 트럭 뒤에 세우고 먼저 그 라이트바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삼각대, 콘, 그리고 제가 가진 다른 장치들과 함께 어느 정도 사전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해둡니다. 견인차를 그 앞쪽으로 돌리기 전에요. 제가 앞쪽으로 돌리면 그들은 제 불빛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네, 맞아요. 가려지죠.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친구.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했던 행사는 멋졌고 순직한 변인업 종사자 추모의 벽을 직접 보는 건 시야를 넓혀줍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순직한 견인업 종사자 추모의 벽은 목숨을 잃은 모든 견인차 운전자들을 기리는 추모비입니다. 그 벽은 정말 큽니다. 이름들은 아주 작아요. 벽에 이름을 새겨 넣었는데 4개의 패널 전체가 가득 찼어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매년 가족들이 와서 감동적인 행사를 열어요. 그 행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일을 하며 얼마나 즐거운지 알고 저와 그도 모두 열정이 있습니다. 이 일에 열정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경력을 쌓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열정은 정말 위험하기도 해요. 언제든 일이 잘못될 가능성이 늘 있거든요. 저는 가끔 좀 더 냉소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추가 조명이나 조끼 같은 것들 때문이죠. 저희 지역에서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 CHP 차량이나 소방차가 3대씩이나 와서 길을 막고 있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콘을 치고 그 안으로 들어오곤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의 경광등으로도 부족하다면 제가 뭘 더 해도 크게 달라질까요? 그래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예요. 모두 가족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가족도 정말 아름다우시더라고요. 테네시에서 모두 함께 할 때 가족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가족들이 라스베이거스를 기대해요. 아, 그래요? 저기서 견인차 전시회를 열고 제 새 트럭을 출품할 거예요. 제가 못 본 게 아쉬워요. 모두가 론을 봤어야 했는데 라고 했죠. 상황이 안 맞았어요. 제가 헐크 2.0 데리러 간 날 당신은 가족 행사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날씨도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안 좋은 날씨가 오고 있었어요. 겨울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네, 여긴 겨울 폭풍이 익숙하지 않아요. 네. 그래, 너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눈 본 적 있어? 에이, 진짜. 나 빅베어에 가본 적 있어? 나 빅베어에 가본 적 있어? 알렉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을 했는데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날씨가 바로 그런 억수 같은 비지. 맞아. 그때 완전히 흠뻑 젖었지. 그것만으로도 고생이 따로 있지. 아니 맞아. 특히 알렉스처럼 장화를 신었는데 장화 안에 물이 가득 차면 정말 힘들지. 아 그래. 정말 끔찍했어. 아, 그래. 그리고 젖은 양말을 신고 일을 마쳐야 했지. 아 그래. 겨울에도 똑같이 해. 그냥 아무리 추워도 여러 겹을 껴입으니까 결국 땀이 나서 속이 젖게 돼. 그리고 다시 트럭에 타면 따뜻해지고 트럭에서 내리면 젖은 채로 추워져서 더 춥게 느껴져. 그래? 재밌지? 있잖아.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 우리는 눈도 없고 그런 미친 날씨도 없으니까. 분명히 네가 복구 작업이나 전복 같은 걸 해봤겠지만 맑은 날씨뿐만 아니라 눈까지 더해진 상황에서도 해봤잖아. 그런 눈 오는 날씨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게 더 어렵나요?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유일한 차이점은 운전할 때나 도로가 열려 있고 차량이 지나갈 때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더 위험해집니다. 특히 롤오버나 로테이터를 사용할 때 트럭을 고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도로 아래가 안전한지 확인하거나 아웃트리거를 구정하기 위해 클리트와 고무 매트를 깔아야 하죠. 그 외에는 사실 눈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윈치아웃 작업할 때도요? 네, 때로는 정항을 줄여주기도 해요. 특히 딱딱하게 얼어붙었을 때는 더 그렇죠. 눈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볍고 푹신한 눈도 있고 무겁고 젖은 눈도 있죠. 정말 다양한 종류의 눈이 있어요. 저는 눈이 쌓인 눈을 정말 좋아해요. 방금 뭔가를 새로 배웠네요. 아, 아니에요. 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눈은 눌리면 얼음이 되고 어떤 눈은 그냥 날아가 버리죠. 바람에 흩날려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눈을 맞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에서 북쪽이나 남쪽으로 50마일만 가도 거긴 전부 비가 내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비, 진눈깨비, 그리고 어는 비가 섞여 올 수도 있고 전부 어는 비일 수도 있고 전부 눈이 내릴 수도 있어요. 그건 당신이 어느 경계선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눈에서 일하는 게 얼음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여러 번의 얼음 폭풍을 겪었는데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위험해요. 저도 궁금했어요. 여기선 가끔 바람이 아주 심해서 1년에 한 번쯤 트럭 6대가 한꺼번에 넘어지는 영상이 올라와요. 트럭이 비어 있을 때 더 위험하고 그래서 가끔 넘어지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통제하죠. 예를 들어 그들이 헤이 페페스 전복 사고가 났으니 아직 오지 마. 준비되면 연락할게 라고 해요. 바람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바람이 세면 트럭도 넘어질 수 있어. 작업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런 정말 미끄러운 얼음길 상황에서도 이런 작업 요청이 오면 바로 출동해야 하나요? 아니면 좀 더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이해되시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는 저희도 현장에 그냥 두고 온 적이 있습니다. 날씨가 정말 안 좋을 때는 만약 그게 도로를 막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란 고속도로 순찰대는 보통 트럭이나 자동차 또는 다른 차량을 테이프로 막아두고 고속도로가 안전해질 때까지 그냥 둡니다. 작업반이 도로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작업이 더 안전해집니다. 드문 일이지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We had 얼음은 아니었지만 안개가 너무 짙게 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시시피강 바로 옆에 살고 있어서 정말 짙은 안개가 자주 낍니다. 돼지로 가득 찬 트럭이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 도로 옆 숲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돼지들을 내리고 안개 때문에 너무 위험하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개가 걷힌 뒤 11시까지 기다렸습니다. 돼지들? 소는 겪어봤지만 돼지는 아직 없었고 돼지 내장은 본 적은 있어요. 살아있는 소는 다뤄봤지만 돼지는 저게 바로 베이컨이죠. 아, 맞아요. 여기는 온갖 게 다 고속도로를 타고 다녀요. 알렉스, 직원 있어? 그래, 그리고 여기 LA에서는 당연히 항구와도 가까워. 우리는 컨테이너도 있어. 거기서 보통 뭐가 보여? 드라이밴이나 아니면 어떤 종류의 트레일러 조합을 네가 있는 지역에서는 주로 보게 돼? 알겠어. 여긴 모든 게 조금씩 있고 하항도 있어. 여긴 바다 항구는 없지만 하항이 있어서 컨테이너를 볼 수 있어. 이 지역엔 두 개의 주요 파이프라인이 있어 다양한 탱크로리를 볼 수 있어. 우리는 온갖 종류의 공합식 탱크 트레일러도 볼 수 있어. 그리고 이 지역을 통과하는 두 개의 주요 철도 노선도 있어. 그래서 철도 교통도 있어. 모두가 곡물 트럭을 몰고 강항구로 들락날락해. 오, 세상에. 뭐든지 말해봐. 여기서 다 오가고 있어. 우린 너희만큼 컨테이너를 못 봐. 물량이 적어서. 하지만 여기 강항구가 있어서 우리는 컨테이너, 가스탱커, 드라이밴, 플랫베드, 중량물 운송 차량도 볼 수 있어. 이 지역을 많은 중량물 운송 차량이 통과해. 그들은 고속도로 순찰대의 호위를 받는 초대형 화물을 55번 도로를 따라 자주 운송해. 그 중량 화물차에 웃긴 점 알아? 헐크 2.0 샀을 때 그걸 타고 돌아왔어. 나는 시속 65, 아마 70 정도로 달리고 있었어. 농담 아니고 40톤짜리 중량 화물차들이 나를 추월해 가더라고. 나는 뭐야? 라고 생각했다. 내 속도계가 고장난 줄 알았다. 저 사람은 날 추월하려면 분명 시속 80으로 달린다고 생각했다. 더블 와이드, 중량 화물, 파일럿 카까지. 파일럿 카도 못 따라가. 저 사람들 정말 미쳤어. 대부분 내가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야. 보통 중장비 운전자들은 기계적인 지식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편이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그들은 정말 도움이 돼. 내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현장에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할 때가 있잖아. 그들의 도움은 원하지 않지. 항상 그래. 그런 경우도 있지. 그래. 몇몇 중량물 운송 기사들은 실제로 힘을 보태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팀에 진짜 도움이 되기도 해. 우리 쪽에서는 그게 정말 드문 일이야. 적어도 내가 본 바로는 그래. 알렉스가 5만 8천 파운드 엔진으로 했었지. 그 운전사 정말 멋졌어. 그래, 맞아. 러시아 사람이 있는데 직접 몸으로 하는 스타일이야. 믹서 전복 사고를 함께 겪은 사람들이 현장에 계속 있었어. 정말 견인차 2대이 꼭 필요해? 그냥 뒤집어. 이미 전손이야. 난 신경 안 써. 현장에서 일할 때 그런 적 있어? 예를 들어 트랙터나 뭐든 전복된 박스트럭 같은 거야. 완전히 망가졌지. 공급업체도 엉망이고 기름도 새고 디젤도 새고 있어. 그냥 완전히 박살난 거잖아. 그런데 네가 복구하려고 하거나 장비를 걸려고 하면 뒤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하지. 뭘 기록하려는 거야? 내가 뭔가 더 망가뜨리면 그런 건 먼저 다 고쳐.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작은 흠집은 고쳐줄게. 가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있는 이유를 알지만 아무도 자기 물건이 뒤집히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 하지만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냥 정말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들이 네가 일만 하려고 할 때 짜증나게 하긴 해. 아마 그냥 더 굴러간 것 같아.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물론 나도 그런 상황을 항상 겪었어. 고객들도 여러 유형이 있어. 실수해서 창피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런 상황에 빠졌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나한테 지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항상 그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재밌어. 그 사람들은 내 일하는 방식을 가르치려고 해. 그리고 실제로 시도해봤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 어떤 남자가 스키드로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개울에 빠뜨렸어. 그는 하루 종일 여러 대의 트랙터로 그걸 꺼내려고 애썼어. 금요일 오후 늦게 나한테 전화했지. 내가 나갔지. 땅에는 아직 눈과 얼음이 남아있고 스키르스티어는 물에 얼어붙어 있었어. 그리고 내가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지시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잠깐 물러서서 그의 아들과 얘기하면서 선생님, 저를 여기 부르신 건 당신들이잖아요? 라고 말했지. 일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떠나겠습니다. 우린 그런 상황을 자주 겪어요. 때론 그들을 진정시키려 노력해야 해요. 그럼 런, 견인 일을 몇 년이나 하셨나요? 가족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끌렸던 일인가요? 네, 물론이죠.
아버지가 사실 1983년에 시작하셨어요. 저희는 1985년에야 비로소 실제 건물을 갖게 됐어요. 그때 제 나이가 14살이었죠. 저는 빗자루질을 하고 오일을 교환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바닥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왔어요. 저희 지역에는 견인 회사가 한 곳 있었는데 그게 대형 견인 업체였어요. 저희는 괜찮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좋은 건물과 탄탄한 사업 기반, 그리고 좋은 고객층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트럭을 견인해야 할 때마다 저희 지역에는 한 고객, 즉 한 견인 회사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트럭을 다른 정비소, 자기네 친구가 운영하는 곳 같은 데로 가져가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곤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그만하자고 하셨죠. 우리는 처음으로 마몬 컨벤셔널에 홈 750을 얹어 트럭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마몬 트랙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오래된 마몬 57P 컨벤셔널이었어요. 우리는 그 트럭에 홈 750 확장붐과 초기형 잭 리프트를 장착했어요. 아버지가 그걸 다시 조립하는 걸 도왔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견인과 군안 작업에 푹 빠졌죠. 완전히 빠져버렸군요. 제 말은 정말 진짜로 푹 빠졌었죠. 그 이후로는 정비소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트럭에 있고 싶었죠. 그 도전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그냥 그 모든 게 정말 좋았어요. 제 능력에 딱 맞는 일이었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자연스럽게 끌렸던 일이에요. 그냥 이게 남자애들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알잖아요. 남자애들은 큰 트럭에 집착하고 톤카 장난감 같은 걸 가지고 놀잖아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더 큰 트럭으로 이런 것들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이선이 당신 채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데 론처럼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되나요? 그가 원한다면요. 결국 저는 아버지로서 이선희가 행복해지는 일을 하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 이선희는 자신의 미래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선희가 계속 그렇게 지내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잘 해낼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래요. 이선희는 그걸 할 계획이에요. 저는 바로 지난주에 한 분을 모셨었어요. 그분은 실제로 상업용 차량 회수 업계에서 꽤 큰 인물이에요. 그분이 유로 근처 Nick of the Woods에서 위험물 처리 교육이 있었다고 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분이 이슨도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세상 참 좁네라고 생각했죠. 사실 저는 바로 그때 론과 이선을 다음 게스트로 모시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위험물 작업 자주 하시나요? 캘리포니아에선 침만 뱉어도 위험물 취급이죠. 그리고 복잡한 행정 절차가 엄청 많아요. 완전 유치하죠, 진짜. 그냥 그렇다고요. 저희는 소위 긴급 대응 정화라고 하는 위험물 정리 작업에서 멀어졌어요. 그런 일엔 복잡한 행정 절차가 너무 많거든요. 정말 미친 거죠.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가장 심하다고도 하더라고요. 당신네 지역에서 5갤런 이상 기름 유출 시 청소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주제로 에피소드 3편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환경 정화 작업이 거의 비즈니스와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설명에 따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 설명해 준 방식은 만약 그걸 하지 않으면 길가에 돈을 그냥 버려두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미주리에서는 적어도 여기서는 다른 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이 근처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거든요. 주 정부 재산 피해나 사유 재산 피해를 정리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신의 책임 보험이 그걸 보상해 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견인이나 차량 회수에 대한 비용은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책임보험을 통해서 청소나 복구에 대한 비용은 최소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특히 수로 근처나 먹거리 공급원 근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주변은 농지가 많고 강도 많아요. 대부분이 미시시피 강으로 직접 연결되는 지류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유출이나 재산 피해가 있을 때마다 제 말은 우리에게는 현명한 선택이죠. 캘리포니아 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거 이해가 되네요. 아, 예전에 아드님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해주셨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요? 그때가 새로운 영역이었잖아요. 저는 이걸 한 지 7, 8년밖에 안 됐어요. 알렉스는 인스타그램이랑 틱톡 같은 걸로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꽤 잘 되고 있어요.
와, 진짜요? 제가 이걸 1시간도 짧은데도 완전히 변화가 있더라고요. 요즘 시청자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 알고리즘도 그렇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어떻게 따라가고 계세요? 요즘도 예전만큼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나요? 노력하고 있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긴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이 말 하긴 싫지만, 조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 채널을 볼 시간이 없어요. 일과 가족 사이에서 바쁘고 유튜브는 저에게 두 번째 풀타임 직업이에요. 모든 걸 직접 하거든요. 당신도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영상 하나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 영상 대부분이 45분 이상 되는 롱폼이라서 오늘 아침에 올린 영상도 1시간 반이었어요. 그런 영상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제작 시간이 들어가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제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오후 3시 54분이에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내일 올릴 영상이 없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에 영상을 올리니까 이 인터뷰 끝나면 바로 다른 팟캐스트 게스트와 촬영해야 해요. 그래서 마감에 맞추려고 영상을 급하게 편집하느라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 정말 공감해요. 보람도 있지만 진짜 이건 일이에요. 이건 진짜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이건 진짜 일이고 직업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들 와, 저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돈만 버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저희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매일 이걸 해보려고 수만 개의 계정이 새로 만들어지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 벽을 깨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일단 첫 10만을 넘기면 요즘에는 쇼츠 같은 걸로 훨씬 더 쉬워졌죠.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썸네일 전문가예요 라는 스팸 이메일을 자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는 무료로 해드릴게요. 저희가 썸네일을 만들어 드릴게요. 또 제작 매니저들도 저희가 당신의 게시물 관리, SEO 이런 것들 다 해드릴게요 라고 연락이 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희는 제목 작업을 해요. 최고의 제목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이메일을 보내고 영상 편집자들도 정말 많아요. 저희가 색 보정, 사운드 편집 이런 것들 다 해드릴게요 라고 하죠. 영상 제작의 한 부분만으로도 직업을 삼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과정을 직접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직접 촬영해요. 저는 모든 걸 직접 저장해요.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는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이런 하드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죠. 저는 모든 걸 직접 편집해요. 저는 모든 사운드 작업도 직접 해요. 저는 4TB SSD 외장 하드를 들고 다녀요. 저는 항상 그 하드들을 가득 채워요. 야, 내 샌디스크 블레이드 시스템에 4TB 블레이드 하드 4개 있어. 우리 그거 얼마나 빨리 썼지? 전부 금방이었지. 나랑 그 친구 둘 다 녹화를 해서 같이 일할 때 가끔 알렉스, 네 거 줘봐, 내 거에 넣게 라고 해. 한 번 작업할 때마다 100기가 정도 나온다. 아, 맞아. 카메라 2대 다 4K로 촬영하잖아. 그럼 용량이 얼마나 빨리 없어져? 4K지야. 그리고 감히 초당 60프레임으로 찍기라도 하면 파일이 엄청 커져.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말이야. 내 생각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더 젊은 세대들이 쓰는 것들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컨텐츠 크리에이터잖아. 다들 휴대폰으로 하고. 근데 네가 방금 말한 것처럼 유튜브에서 9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야. 그건 그냥 1분짜리 짧은 클립 몇 개 찍어서 캡컷에 넣고 자동 버튼 누르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 진짜 엄청난 일이야. 그뿐만 아니라 시청자까지 파악해야 하잖아. 아, 시청자 파악 진짜 어렵지, 형.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시청자도 파악해야 해.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하잖아. 그래서 이후엔 인구 통계나 연령대를 더 깊이 분석하게 돼. 그리고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틱톡, 페이스북 등도 모두 살펴보게 돼. 그래. 통계일 뿐이야. 컨텐츠가 좋아도 올바른 대상에게 마케팅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볼 거야. 그래, 나도 일찍 알게 됐는데 내 시청자들은 보통 55세 이상이 대부분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내 말은 나는 유튜브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야. 맞아.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는 좀 달라.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내 영상에서는 욕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안 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시, 저랑 손주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네 영상을 보는데 애들이 정말 좋아해 라는 댓글을 자주 남겨.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하고 내 시청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해. 아, 물론이죠. 그리고 그건 아내와 제가 처음부터 결정했던 한 가지였어요. 저희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가족 친화적인 채널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건 저희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아, 저는 몇몇 제작사들로부터 TV 시리즈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 후 그들이 통제하려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죠.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도 그래야 할지도요. 어쩌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냥 모든 것이 정직하고 가족 친화적인지 확인하는 걸 좋아해요. 몇몇 TV 프로그램들은 비난하려는 건 아니지만 많은 프로그램 제작이 드라마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일은 이미 충분히 위험해요. 거기에 드라마를 더할 필요는 없죠. 제 말은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TV 프로그램을 안 하냐고 물으면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저도 그런 프로그램 출연자 몇 명을 만난 적이 있는데 훌륭한 작업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리얼리티 TV이자 네트워크 TV다 보니 불필요한 드라마를 넣죠. 그런 TV 프로그램들, 토드릭 같은 프로그램들 보면 매 에피소드마다 이거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될 필요가 없거든요. 체인이 끊어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해요. 현장에 도착하면 저와 그 친구는 계속 농담을 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예를 들면 휴식 후에 그들이 견인차를 뒤집었는지 확인하는 일 같은 건요. 저는 그런 쇼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 전문도, 방식도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또 다른 점이에요. 우리 업계를 부정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또 하나였어요. 제가 처음부터 가졌던 목표 중 하나는 우리 업계에 더 나은 수준의 전문성과 인정을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는, 그리고 아직도 일부는 정말로 실제로 고속도로 청소부나 다름없는 사람들도 아직 일부 있지만 우리 중에는 진정한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저는 저 자신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모든 작업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 컨텐츠와 당신의 컨텐츠가 우리가 변화를 이끌고 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중에 보여주길 바랍니다. 저 혼자도 당신 혼자도 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함께 노력해야 낙인을 벗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시죠? 네, 현재 565명입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사람들은 실제로 만나본 적 없고 가게에서 보면 저 사람 뭐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유튜브에서 견인한다고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제 구독자는 50만 명이 넘어요. 정말 멋지네요. 분명히 얘기하셨겠죠. 이게 우리가 다룰 수도 있었던 주제 중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알아보는 거요? 처음 몇 번은 그런 일이 아주 드물었어요. 사실 정말 멋진 경험이었죠. 거의 아드레날린이 솟는 느낌이었어요.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에어레스가 태어났어요. 와, 벌써 그렇게 됐네요. 카이저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혹시 페퍼스에서 일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다른 페페스 셔츠 같은 걸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맞아요 라고 했죠. 그 남자가 형, 저 유튜브에서 형 팔로우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때였는데 그런 일이 점점 더 자주 생기고 있어요. 가끔 아내가 저를 안 믿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레드 랍스터 같은 식당에 갔는데 한 남자가 세상에 당신 조씨잖아요 라고 말했고 다른 남자가 나갔어요. 그 남자의 가족 10명이 저와 잠깐 얘기하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가족들이 귀찮아하는 분위기였고 우리 점심 먹으러 가야 하잖아. 저 사람 그냥 둬 라는 느낌이었어요. 알렉스도 여러 번, 정말 자주 어디서든 멈춰 세워진 적이 있어요. 방금 전에도 부품을 배달하던 사람이 그랬죠. 아, 그래. 쉿.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피스톨리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요. 멕시코식 이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 피스톨리타라고 외치기도 해요. 봐요. 그리고 분명히 당신의 구독자 수를 보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가든 거의 항상 그런 경험을 해요. 이제 좀 이상하죠? 물론이죠. 당신도 견인업계 행사 같은 데 직접 가잖아요. 거기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저희를 알아볼 거예요. 당연하죠. 몇 달 전에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테네시의 스모키 마운틴으로 짧은 주말 여행을 다녀왔어요. 저희가 버키스에 들렀어요. 캘리포니아에서도 버키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었어요. 들어봤군요. 알겠어요. 저는 테네시주 크로스빌 한가운데 정말 작은 트럭 휴게소가 버키스밖에 없는 곳에 화장실에 있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한 남자가 혹시 런프렛 아니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손 씻고 악수해도 될까요? 라고 답했어요.
그거 재밌네요. 저는 항상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규모로 알아보는 걸 보면 만약 제가 브래드 피트만큼 유명하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려고 해요. 그건 정말 상상도 못 하겠어요. 저나 당신이 겪는 일은 진짜 유명인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죠. 그건 악몽일 것 같아요. 지금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누가 저건 조아시야 라고 하거나 타겟에서 팬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상상도 안 돼요. 집 창문을 열 때마다 파파라치가 있고 최정상급 유명인들처럼 늘 시선을 받는 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저도 원하지 않아요. 저도 배우고 있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다가오면 좀 사회적으로 어색해져요. 저는 사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제 아내가 그런 부분에서 저를 많이 도와줬죠. 저는 누군가가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저일 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 아내는 가끔 제가 너무 겸손하게 행동한다고 말해요. 저한테는 그게 어떤 연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제 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디서나 알아봐 주시는 게 저한테는 좀 이상해요. 정말 신기하죠? 저는 여전히 즐기고 있어요. 원래 성격이 어색하지만 사실 수다스러운 편이라 대화를 좋아해요. 알렉스 씨는 어떤가요? 이상하죠. 저는 거의 항상 여기 24시간 7일 내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이랑 같이 마트에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그럴 때는 보통 가족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아내랑 같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거기서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인사하는 건 좋아하지만요. 저는 친절한 사람이니까요.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좀 이상해요. 약간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뭔가 잘못 말하는 건 아닐까? 혹시 그분들을 불쾌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돼요. 그리고 일부러 가식적으로 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자신이고 싶은데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해서 그분들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팬들이 다가와 주는 건 정말 겸손해지는 경험이에요. 용기를 내서 누군가에게 다가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연예인들을 보지만 말이죠. 저는 연예인을 봐도 다가가지 않아요. 괜히 방해될까 봤어요. 저희 가게엔 늘 사람들이 찾아와요. 아, 정말로 그래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일 정말 자주 있어요. 트럭 앞에서 사진 찍고 싶어 하시죠? 네, 맞아요. 보통은 운전석에 올라가서 경적도 울려보게 해드려요. 부모님이 괜찮으시면 동의서에 서명받고 아이와 함께 타보게 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에요. 예를 들어 아내분이 여행 일정의 한 부분을 정하고 남편분도 자기 차례가 오면 우리 가게에 들르는 게 그분들 휴가 일정의 일부가 되기도 하죠. 정말 이상한 일이죠. 아직도 익숙해지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찾으러 오고 싶어 한다고 하셨죠? 어느 영상이나 설명란에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예전에 읽었고 우리가 많은 일을 겪고 있다고 하셨죠? 예전에 아니면 아직도 그런 문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팬이신 건 감사하지만 저랑 잡담하려고 가게로 전화하지 말아달라고요. 그건 비즈니스 전화니까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주 이런 일이 있어요. 사무실에서 아버지나 직원이 조시 2번 전화 받아 라고 하면 전화를 받으면 안녕하세요 저 팬이에요 라고 하세요. 맞아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멋지죠? 하지만 때로는 줌 미팅이나 보험 갱신, 가격 책정, 마감일 등으로 바빠요. 사업 운영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짜증난다는 말이 딱 맞진 않지만 그 사람들은 몰라요. 알잖아요. 몇백 마일 떨어진 다른 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즐기고 그냥 알잖아. 우리가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라서 누구나 론 프렛 전화번호를 구글에서 찾을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누구나 구글에서 페페 견인 서비스 번호를 찾아 직접 연락할 수 있어요. 브래드 피트나 윌 스미스처럼 진짜 유명인은 연락처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구글에 서로의 위치가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들르거나 제 아내가 이걸 할 거예요. 떠나기 전에 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고 다 괜찮은데 가끔은 일이 너무 많거나 뭔가 한창 하고 있을 때는 좀 벅찰 때도 있잖아요. 네, 이해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알렉스가 말했던 겸손함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저를 좀 더 현실적으로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래요. 네, 정말 그렇죠.
정말 그래요. 다만 고속도로 순찰대와 통화 중인데 그쪽에서 전화까지 계속 빗발치면 예외죠. 그래도 때로는 예의를 지키면서 와주셔서 감사한데 저희가 지금 출동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저도 출동해야 했던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럼 채널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 구입하려는 장비가 있으신가요? M100 아마드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로테이터에 대해 다른 제조업체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조던 같은 건가요? 아, 그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정말 아직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저희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와, 그게 아니라면 NRC가 유일한 선택지예요. NRC. 그래요. 이상하게도 NRC는 캘리포니아엔 인기가 없고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조던의 인기가 점점 오르고 있어요. 밀러가 시장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지만 조던도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들이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회사들 중 많은 곳이 그걸 받고 있지만 그게 싼지 좋은지 전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경쟁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제 말은 밀러나 조던이 그걸 보고 더 잘할 수 있죠. 경쟁은 항상 좋아요.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네트워킹을 많이 해요. 저는 우리가 이런 견인차 박람회나 무역 박람회 같은 데서 만난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희는 적어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후연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내일 BB 로테이터를 가진 사람이 저희에게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몇 년도인가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꽤 오래된 모델이겠네요. 네. 2000년대 초반 같은 거요? 그래도 멋진 세팅이에요. 2인치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멋진 세팅이에요. 그게 엄청 두껍고 큰 붐과 실린더가 달린 모델이죠. 진짜 B&B의 괴물들이에요. Bill Bottoms.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는 자신의 로테이터를 산 지 얼마 안 돼서 연습을 좀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드레일 너머나 비탈 아래에 트럭과 트레일러가 있는 상황을 설정해서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어올려서 우리 사이로 옮길 거예요. 알다시피 그걸 어떻게 돌려서 옆에 있는 도로 위, 다른 트레일러 위에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런 식으로요. 우리는 그 동작을 정말 좋아해요. 트럭들 사이요? 네, 맞아요. 그래, 트럭들 사이에 세팅해. 그는 그걸 연습하고 싶어 해. 그는 그런 걸 해본 적 없어. 내일 우리 부지에서 연습하고 싶어 해. 그리고 아시다시피 옆으로 정확히 90도 돌면 왼쪽 케이블과 오른쪽 케이블이 있어요. 회전하면 그 케이블들이 교차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미리 계획해서 다시 장비를 세팅하거나 아니면 그걸 다룰 줄 알아야 해요. 그건 정말 고급 기술이에요. 그걸 촬영할 건가요? 아마 처음에는 안 할 거예요. 먼저 감을 잡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건 저도 이해해요. 그의 생각인데, 그리고 그가 그걸 하려고 해서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테이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걸 오래전에 도니 크루즈에게서 배웠어요. 제가 94년에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들었던 첫 번째 리커버리 마스터 클래스 중 하나가 바로 도니 크루즈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습하지 않은 것은 공개석상에서 절대 하지 마라. 똑똑하네요. 저희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항상 옆 공간에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지역 소방서와 HSRT 팀과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견인 회사도 항상 일하고 훈련하면서 우리 작업자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기사의 운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당신에 비하면 우리는 작은 편이에요. 전체 직원이 1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량, 중형, 중량 작업 모두 하시나요? 저희는 대형 견인부터 시작했고 제 열정도 그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처에서는 오래전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대형 견인 로테이션에 들어가려면 경량 견인도 함께 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안 바뀌었다면 저희는 연락을 못 받는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경량 견인 로테이션에 들어가려면 대형 견인 역량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일을 하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 좀 반발하려고 했지만 결국 우리는 졌어요. 이제 저희가 모든 일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제가 제대로 들었다면 대형 견인 로테이션에 들어가려면 경량 견인도 필요했나요? 맞아요. 대형 견인 로테이션에 들어가려면 경량 견인과 대형 견인을 둘 다 해야 했어요. 그건 혹시 차량이 도로 옆 아래로 떨어진 경우나 플랫베드로 접근할 수 없는 경량 견인 상황을 위한 건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받은 규칙이 그랬어요. 네, 가끔은 그냥 그런 규칙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저도 똑같이 말해요. 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여기 소방차들은 대형 구조 작업을 위해 로테이터가 있고 합성 라인을 사용해요. 우리는 로테이터나 레커에 합성 라인을 쓸 수 없어요. 정말요? 어떤 기기 쓰는지, 왜 쓰는지 물어보면 저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저도 몰라요. 왜 합성 라인을 못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스트랩도 있고 베일리 제품도 항상 쓰잖아요. 맞죠? 우리는 그런 걸 쓰지만 제가 말하는 건 윈치의 드럼이에요. 그건 못 써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베일리 제품에 얼마나 능숙하신지 저도 잘 알거든요. 정말 잘 다루시잖아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왜 합성 윈치 라인을 안 쓰냐는 질문을 받아요. 쓸 수 없고 이유는 저도 몰라요. 고속도로 순찰대에 물어보세요. 그냥 규칙이에요. 경험이 부족한 작업자들로 인한 실패를 막으려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차단하는 거죠. 저와 알렉스는 합성 윈치 라인을 잘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는 튜브, 스트랩, 마모 패드까지 다 챙기고 있어요. 그 부분에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 사람들이 신입 작업자가 스트랩을 찢어서 스네치 블록이 날아가거나 사람이 다칠 상황을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추측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꽤 잘 알고 있거나 경험이 있어서 어떤 합성 소재들은 실제 강철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아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롬, 체인보다 합성 소재 쪽을 더 선호하는 편인가요? 저도 천천히 바꾸고 있어요. 물론 합성 소재는 오랫동안 사용해왔죠. 린슬링, 엔드레스 루프, 웹슬링 같은 것들을 포함하면요. 예전에는 그런 합성 소재들을 지금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네, 저희도 윈치 라인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합성 소재로 천천히 바꿔가고 있습니다. 윈치 라인도 할 수 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요. 야, 그래.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합성 윈치 라인을 쓴 게 미디엄 듀티 롤백 트럭이었어. 될 줄 몰랐는데 롤백에 그걸 달아보니 이제 절대 스틸로 안 돌아갈 거야. 부럽다. 진짜 부럽네. 그냥 해보고 눈치채는지 보자. 나도 그런 농담 한 적 있어. 우리가 그걸 하고 금속처럼 보이게 아연 도금 스프레이 페인트로 칠하는 거지. 그러면 간철처럼 보일 거야. 아니 근데 우리 매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점검 받잖아. 그리고 그 점검 중 하나가 구부러진 데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알지? 눈으로 보고 만져볼 거야. 근데 진짜 바라는 게 있어, 형. 저항력 같은 게 더 강하잖아. 그리고 무게도. 와, 진짜 가볍지 않아? 내가 알기로는 그거 우리한테 화상 입히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 맞지? 매번 정말 잘 감겨 올라가. 그건 윈치에 따라 달라. 처음에 잘 감아주고 계속 신경 써서 관리하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신경 써서 관리하면 센츄리 윈치들처럼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야. 밀러 제품도 있잖아. 대부분은 반달 모양의 DP 윈치야. 케이블이 걸려서 반달 모양 텐셔널 플레이트 일부가 뜯겨나간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 텐셔너를 몇 번 교체한 적 있어. 나도 그랬어. 합성 로프를 쓰면 그런 문제는 없어. 우선 텐셔너를 없앨 수 있거든. 그래, 맞아. 그래, 텐셔너를 없앨 수 있어. 내가 착각했네. 케이블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지. 왜냐면 두께가 더 얇으니까. 그래? 그게 우리가 배운 것 중 하나였어. 우리는 처음에 로백에 150피트의 밧줄을 사용했는데 그걸 약 110피트로 줄여야 했어. 왜냐하면 드럼의 감기는 마지막 10피트가 손상된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래서 너무 많이 감으면 안 돼. 적당한 균형을 찾아야 해. 네가 말한 미디엄 듀티 볼백은 28피트짜리 텐덤 엑셀 트랜스포터야? 아니, 아직 그런 걸 없어. 있었으면 좋겠지. 30테라바이트나 40짜리 중 하나 갖고 싶거든. 하지만 아니야. 텐덤은 없어. 그럼 뒤에 싱글 엑셀만 있어? 응. 알겠어. 여기서 미디엄 듀티는 예를 들면 28피트짜리 로밀러에서 나온 거야.
그건 뒤에 두 개의 엑셀과 28피트 베드가 있어. 이 근처에서는 핏 337cc 같은 게 미디엄 듀티 롤백으로 간주돼. 싱글 엑셀이든 텐덤 엑셀이든 상관없이. 337cc나 비슷한 것에 올라가 있으면 아니면 337과 비슷한 T Kenworth 시리즈 같은 거? 그래? 그런 거야. 우리 지역에선 그게 중형 트럭이야. 트럭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그 얘기를 다시 해보면 사업주로서 더 나은 제품을 찾기 위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업주들이 제품에 대한 강한 충성심 때문에 한 가지만 고집하려고 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제품이 내 비즈니스 모델에 더 적합하네 라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 솔직한 생각으로는 비즈니스를 할 때 열린 마음이 없다면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제대로 챙기지 않거나 제품 품질이 떨어지거나 고객 서비스가 떨어져서 더 이상 당신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당신에게 더 잘 맞는 누군가나 무언가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모든 가능성과 선택지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아까 조아 씨가 물어봤던 내용으로 다시 연결되는 것 같네요.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에도 열려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국 여러분의 생계와 직결되니까요.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야 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조시, 너나 알렉스 둘 중에 지난주에 플로리다에 다녀온 사람 있어? 우리는 가지 않았어요. 이런 전시회에는 자주 안 가요. 테네시 전시회는 좌시처럼 저도 소셜미디어 영향력 덕분에 초대받아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홍보하러 갔어요. 예전에 라스베이거스 전시회에 우연히 갔었어요. 사실 오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견인차 전시회에 갔던 게 5년 전 라스베이거스였는데 그때 당신은 없었지만 정보 토론에 당신이 나와서 메시지를 남겼었죠. 네. 알겠어요. 저는 라스베이거스에 가본 적 없어요. 아니요. 당신은 거기 없었어요. 메시지를 남겼고 영상 같은 걸 찍었죠. 아마 아메리칸 토맨을 위한 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메리칸 토맨 잡지가 이 베가스 행사를 후원하거든요. 그건 론 프렛이 당신 트럭 사진과 같이 있고 당신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론 프렛입니다 라고 말하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5년 전 일이었어요. 그게 2021년이었을 거예요. 아마도요. 그건 아마도 제가 에밀리 오즈와 함께 했던 수많은 협업 중 하나였을 거예요. 당신도 에밀리를 알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정말 멋진 분이죠. 네, 방금 했어요. 이번 달 그들 잡지 표지에 실렸죠. 봤어요. 봤죠? 네, 이번 달에 우리는 토우 타임즈에 실렸어요. 리커버리 리뷰에도 나왔고, 그리고 당신은 아메리칸 토만 표지도 장식했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우리 둘 다 인쇄 매체에 실린 거네요. 너는 그런 거 많이 해봤겠지, 친구? 내 사무실에 가보면 우리가 잡지 표지에 나올 때마다 액자에 넣어서 걸어놔. 이제는 액자 걸 공간도 없어. 멋지다. 가끔은 이제 쌓아두기만 할 정도가 됐어. 맞아, 난 그런 거 좋아해. 트럭이 잡지에 실리면 이름도 알려지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아.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아니, 더 잘 말하자면 모두가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로테이터는 누구나 살 수 있지만 트럭을 샀다고 우리가처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 지역엔 이 일 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는 순환제로 일해. 이 회사가 같은 전화를 받으면 10시간 동안 누워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아. 알다시피 그 사람들은 그 일로 고생할 거야. 지원을 요청할 거고 뭔가를 망가뜨릴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많은 걸 망가뜨려.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 아마 좋은 생각은 아닐 거야. 하지만 다 볼 수 있어. 요즘 모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둘 다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해진 거겠지? 하지만 이제 모두가 휴대폰을 가진 건 양날의 검이야. 그러니까 네가 실수하면 바로 퍼져나가. 로스앤젤레스 같은 곳에서는 다른 회사들의 실수도 이런 식으로 많이 보게 돼. 누군가 인스타 DM으로 야, 너 그 사람 봤어? 라고 보내. 그리고 바로 여기 거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뭔가를 들어올리려는 영상이야. 테이블을 사고 차량 주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방식으로 감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캐치라인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해. 그러다 보니 물건이 세게 부딪히고 거의 다시 넘어질 뻔하기도 해. 그러니까 문제는 트럭이 아니라 조작자야. 그래, 실력 있는 조작자가 작은 트럭을 운전해도 그 작은 트럭으로도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어. 실력이 없는 조작자가 최신식 로테이터를 운전해도 그걸로 도랑에 빠진 차 한 대도 못 꺼낼 거야.
그는 우리 작은 16톤 장비로 굴착기 전복 작업을 막 해냈어. 로더였어. 내가 말했듯이 실력 좋은 조작자를 데려오면 돼. 장비와 리깅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실력 좋은 조작자가 작은 장비로도 멋진 작업을 해낼 수 있어. 작업에 대해서도요, 론, 형이 얼마나 많은 전복이나 위험한 일을 했는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최근 몇 년간 알렉스와 저는 그분 작업 중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크레인 작업, 좁은 공간, 15만 파운드 굴착기를 꼽아봤어요. 여태까지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복 작업이 뭐였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가장 힘들었던 작업도요? 그건 말하기 어렵네요. 정말 많았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작업은 뭐였나요? 이를테면 현장에서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결국은 해내는 그런 작업이요? 정말 힘든 일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아직도 저를 괴롭히는 일 중 하나가 있어요. 파이프를 실은 평판 트럭을 뒤집은 사람이 있었어요. 갓 파이프는 트레일러 전체 길이만 했고 그는 그것들을 3개씩 위로 쌓았어요.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었고 가로로 3개, 세로로 3개였죠. 아, 세상에. 저도 그런 식으로 쌓는 걸 본 적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겠어요. 네, 가로로 3개, 세로로 3개였고 각 층마다 체인으로만 고정했어요. 스트랩은 없었죠. 그래서 그게 완전히 꼬여 있었어요. 트레일러가 도로에서 벗어나 있었고 무거운 짐 때문에 정말 심하게 비틀려 있었어요. 하지만 바퀴는 포장도로 위에 있었고 운전실도 여전히 포장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프를 풀기 위해 체인을 안전하게 잘랐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짐을 어떻게 안전하게 풀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일은 아직도 가끔 저를 괴롭혀요. 스트랩이 아니라 전부 체인으로 고정돼 있었기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자꾸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그걸로 정말 많이 씨름했어요. 계속 싸우고 또 싸웠죠. 결국에는 체인을 충분히 풀어서 파이프 몇 개를 옆으로 내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악몽 같은 일이었어요. 네, 그런 일들은 아마 당신이 겪을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일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알렉스와 저는 이런 일을 자주 겪어요.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6번쯤 있었어요. 트랙터는 멀쩡한데 셰시 뒷부분만 옆으로 넘어져 있죠. 그리고 그게 정말 이상한 상황이에요. 마치 롤러코스터 같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장력이 걸려 있는지 잘 몰라요. 정말 엄청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만약 뒷부분에 잠금 장치를 풀어서 분리하려고 한다면 먼저 셰시를 완전히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셰시가 원래 위치로 갑자기 튀어오르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금속이, 특히 당신이 말한 파이프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트럭도 버터처럼 뚫고 지나갈 거고 그 길에 있는 누구든 모든 사람을 다 해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안에 쌓여 있는 장력, 저장된 에너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죠. 그건 그냥 당신이 로테이터로 혼자 작업할 때 이야기죠. 해보세요, 선생님. 로테이터 혼자 하셨나요? 로테이터가 트레일러를 처리했어요. 트랙대에는 스트레이트 스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캐치 유닛이 있었어요. 그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우리. 아니요.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였어요. 일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계속 힘들게 하고 계속 힘들게 해서 실제보다 더 오래 걸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 아직도 그 일이 떠오르는 건 다른 방법을 썼으면 했던 생각 때문인가요? 네. 더 잘 됐으면 좋았겠지만 성공적이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아 이긴 거예요. 하지만 깔끔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겠어요. 알죠. 월요일 밤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도 일이 있어요. 그런 악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업계에 어느 정도 있으면 죽음이나 피, 끔찍한 장면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건 이 일의 일부예요. 저는 그런 걸 채널에 안 보여주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같아요. 네, 그런 점은 우리도 같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걸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저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랑 이선, 탈론, 심지어 제 딸까지도 함께 했어요.
저희 모두 경량 및 중량 구조, 로테이터를 활용한 구출 훈련, 곡물 저장고 구조 등 다양한 훈련을 받아왔어요. 뭐든지 해봤죠. 그래서 저희는 그 한가운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나 환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서와 구조팀과 함께 바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합성 케이블을 사용하는 소방서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곳의 주된 업무는 대형 사고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작업에서 그들과 여러 번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2년 전쯤에 한 번 했었죠. 알렉스와 저는 탱커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길이 막혀서 사고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탱커가 승용차 위로 넘어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희 임무는 워낙 심하게 끼어있던 탱커를 들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2대의 로테이터로 탱커를 들어올리고 보조 데크 윈치로 차량을 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신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와 똑같은 상황을 저희 부지나 다른 대기 구역에서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상황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작업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탱커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들은 유압 구조 장비와 모든 공합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이번 경우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붙어서 작업해야 했습니다. 그것과 크레인. 그래. 아 맞아, 우리 크레인 했었잖아. 똑같았어. 크레인이 레일 위로 떨어졌어. 그래. 맞아. 이 근처에서는 물론 LA처럼 네가 말한 대로 그들만의 대형 구조 로테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 이 근처에서는 제대로 훈련된 오퍼레이터가 구조 현장이나 수습 현장, 어떤 상황이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 그리고 소방 용어로 너는 구조와 수습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지, 맞지? 알겠어. 좋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그것도 좋은 질문이야. 정말 좋아. 그래. 네 말이 맞아. 일반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리커버리란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가족과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말해. extrication은 살아있는 환자가 차량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을 구조해서 밖으로 꺼내는 것을 말해. 그래서 환자나 피해자와 리커버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나도 그런 종류의 일들이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몇 가지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 이 일에 종사하면서 그런 경험이 없을 수는 없어. 그게 바로 이 일의 일부라고 말하려 했는데 네가 대신 말했네. 맞아. 불행히 이 일엔 그런 게 있어. 그 사람 얘기하니 시간 정말 빨리 간다. 벌써 1시간 10분이야. 알렉스,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론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한 가지 물어보고 싶었어. 내 지역도 LA처럼 경쟁이 치열한가요? 여긴 대형 견인차와 로테이터가 많아서 포화 상태예요. 내 지역도 대형 견인차로 포화 상태인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와 함께 훈련해서 구조 작업이나 그런 일들에 있어서 거의 가장 먼저 찾는 분이신가요? 저희는 로테이터를 이 지역에 처음 도입해 좋은 기반을 갖췄고 여러 가지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지역에 로테이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 회사가 보유한 것만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 말은 아마 당신 회사가 가진 것보다도 적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시골 지역 치고는 이 지역에 로테이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40년 넘게 사업을 해왔고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잘 준비해 두셨죠. 저희는 좋은 상태입니다. 사업을 접을 생각도 없습니다. 멋져요, 형.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도 또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새로운 컨셉을 시작할 것 같아요. 게스트가 좋으면 제 채널에서는 모두 이미 당신을 알고 있죠. 분명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라이브 질의 응답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팅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죠. 런, 정말 즐거웠어요. 알다시피 당신은 이 업계의 진정한 개척자예요. 단순히 유튜브 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토잉 분야에서 지식이 정말 풍부하죠. 저는 이 Slow Down Move Over 캠페인이 널리 퍼졌으면 해요. 유행이 되고 트렌디해지고 멋진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멈추려면 함께 더 노력해야 해요.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해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해요. 정말 그래요. 우리 편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그 범위를 더 넓혀야 해요. 정말 그래요, 친구.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정말이에요. 도와줄 수 있어 기뻐요. 저도 즐거웠고 1시간 넘게 얘기한 줄 몰랐네요. 이 팟캐스트에 나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제 목표는 30, 40분이었어요. 아버지랑 했을 때는 45분으로 제한했어서 좀 미안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1시간, 1시간 10분, 1시간 30분씩 하고 있고 시간이 정말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흐름에 맡기면 돼요. 무슨 일이든 그냥 일어나요. 다 괜찮아요. 유튜버들이 모이면 항상 그런 일이 생기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론, 신의 가호가 있길 바라요. 이 모든 게 끝나면 콜라보 링크 보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니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시와 알렉스. 여러분 모두 복된 저녁 되세요. 그리고 제 평소 인사처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론, 편히 쉬세요.